자, 심층순환은 말 그대로 바닷속에서 깊은 곳에 형성되어 있는 흐름을 말하는데 형성 원인은 밀도입니다. 밀도차. 자, 물속에서 흐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깊은 곳에서 현재 횡적인 흐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표층에서 가라앉아야 돼. 가라앉으면서 계속 끊임없이 가라앉습니다. 끊임없이 가라앉으면서 공급이 되면서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되는 거지. 자, 밀도 차이 때문.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 심층순환을 밀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서 밀도유라 그래요. 밀도류. 자, 그리고 같은 말로 열염순환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열염순환. 왜 이렇게 쓰냐면 밀도에 우리가 해수 성질을 배울 때 밀도에 영향 주는 것이 수온과 염분과 압력이었어. 일단 압력은 제쳐두고 그건 깊이에 비례하는 값이었으니까. 자, 수온과 염분이었는데 수온, 열, 염분, 염. 그래서 열염 순환이란 말로 쓰기도 합니다. 열과 염. 됐지? 자, 한번 볼게. 원리가 뭐냐면 이거는 뭐 그냥 그림만 봅시다. 자, 이거는 그림만 볼게. 자, 적도해역과 극해역이 있는데 자, 표층해류를 보게 되면 돌고 돌아서 그래도 순환이라는 어떤 한 영역 내에서 순환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돌고 돌아서 저위도에서 고위도까지 운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도해역은 수온이 높고 극해역은 수온이 낮게 되는데 자, 표층해류가 돌고 돌아서 결과적으로 저위도에서 고위도까지 간다. 근데요, 고위도로 가게 되면 냉각이 이루어지겠죠? 차가워지겠지? 차가워지면 무거워지잖아. 그러면서 침강, 가라앉게 되는 거지. 근데 끊임없이 가라앉으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나중에 저위도, 중위도 부분에서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열대 및 온대 영역에 상승하게 돼. 그러면서 다시 표층해를 따라서 다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이 하나로 연결되어 가지고 아주 광범위한 그리고 아주 긴 흐름을 가지게 되는 거지. 됐죠? 자, 이 그림, 자, 이거 112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는데, 참고로 빨간색이 뭐냐면, 이거는 표층 따라 움직이는 흐름 말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은 가라앉아서 물속 깊은 곳에서 흘러가는 흐름을 말합니다. 두 개가 결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컨베이어 벨트처럼. 참고로, 자, 왼쪽 위에 있는 게 바로 그린란드. 그린란드 주변에, 자, 두 개 영역에서 주로 침강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래쪽이 뭐냐면 레브라도 해역, 그리고 오른쪽 뭐냐면 노르웨이 해역입니다. 그리고 남극 부분에서도 침강이 일어나는데 여기를 웨델 해역이라 불러. 이건 좀 이따가 한번 정리할 때 내용이 나올 거야. 다음 시간에. 자, 그래서 이름을 굳이 한번 말하면 그리고 자, 이 노란색들은 침강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상승하는 곳들, 자, 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들 인도양 아래쪽, 그리고 북태평양 위쪽, 자, 여기서 보면 다시 상승하게 된다는 거지. 자, 레브라드 해역과 노르웨이 해역, 그리고 남극 부분의 웨델 해역. 이건 나중에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거는 그림만 좀 참고를 하고 넘어갈게. 자, 이것만 쏙 끝낼게. 자, 일단 극해역, 고위도 해역에서 침강한다. 침강의 원인은, 자, 냉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지. 자, 냉각되게 되면, 차가워지게 되면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침강한 애들이, 자, 물속 깊은 곳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위도로 이동하면서 나중에는 온대와 열대 해역에 다시 상승하게 된다. 저위도 영역에 현재 표층 부분까지 다시 상승하면서 올라온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상승한 애들은 다시 표층 따라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운반되게 되는 거지. 돌고 돌지만 결과적으로 고위도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 자,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이 연결 벨트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자, 심층순환 같은 경우에 이건 직접 관측할 수는 없습니다. 속도가 아주 느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해류가 있다면 앞에 남극순환류 돌고 있는 부표 띄어가지고 현재
60개월 동안 한 바퀴 반돈 것처럼 어떤 부표를 띄워가지고 만약 흐름이 강하면 부표를 띄웠을 때 이 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움직이는 속력이 어떤지 해가지고 측정할 수 있잖아. 근데 심층순환은 속도가 너무도 느립니다. 한 번 주기가 얼마쯤 되냐면 1000년, 2000년 걸려요. 너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직접 관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관측하기 어렵단 말은 바로 간접적인 방법들을 이용한다 그 말이 되겠지. 자, 간접적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수계를 분석합니다. 수계. 여러분 지난번에 지질 구조 이런 것들 할 때 지괴란 말을 나왔을 거예요. 괴가 덩어리, 땅 덩어리. 근데 수괴는 물 덩어리 그 말입니다. 근데 자, 이 물 분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봐봐. 자, 물 특성 중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염분과 수온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이 있어. 수온과 염분이 다른 A와 B라는 물 덩어리가 대칠게. 수온하고 염분이 달라서 A와 B는 서로 밀도가 다른 애야. 자, 만약 A가 밀도가 크고 B가 밀도가 작다라고 했을 때 두 개가 만나면 밀도 큰 애는 아래로 내려가고 밀도 작은 애는 위로 올라가지? 만나서 바로 뒤섞이는 것이 아니라 밀도 차이에 의해서 움직임이 생긴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두 개가 잘 안 섞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수계 분석이란 말은 수온과 염분을 분석하는 건데 서로 다른 수온과 염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만났을 때 서로 잘 섞이지 않는다.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 수온과 염분을 잘 유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온과 염분을 가지고 있는 애가 침강을 했다. 그러면 이놈 자 동일한 수온과 염분을 유지한 지역에서 침강이 이루어지겠죠? 수온과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 변화 분포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이동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지. 물 속에서 그래서 수온과 염분을 분석해서 이 물 덩어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자, 다른 수계를 만나더라도 잘 유지된단 말은 잘 섞이지 않는다 그 말이야. 밀도차 때문에 서로 위치를 바꾸고 막 이렇게 움직임이 생길 거니까. 자, 그래서 이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서 현재 그 흐름을 파악해내는 겁니다. 자, 근데 결과적으로 수온과 염분은 자, 참고로 이들이 침강하는 이유가 밀도 차였죠. 근데 이 밀도는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과거 여러분들 해수의 성질을 배울 때 밀도 배울 때 밀도에 영향 주는 요소는 수온, 염분, 수압이었어. 수압은 일단 깊이에 따라 비례할 거니까 제쳐두고 수온과 염분에 결정되는데 이걸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한 게 바로 수온, 염분도였지. 바로 TS도. T는 수온, S는 염분. 수온, 염분도 가지고 알아냈습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나? 수온, 염분도는 가로축은 수온, 세로축은 수온이었죠? 가로축은 염분, 세로축은 수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밀도 값이 커지는,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는 크니까. 그러니까 등 밀도선들이 대각선 방향으로 쭉 펼쳐져 있었지.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것. 갈게. 자, 대서양의 심층순환. 자, 태평양도 있고 대서양도 있지만 대서양이 보다 더 심층순환이 잘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자, 태평양에 비해서 염분이 높아. 자, 염분이 높단 말은 조금만 온도가 내려가더라도 밀도가 아주 급격히 커지겠지. 밀도 커지면 잘 가라앉겠지. 그래서 염분이 높아서 심층순환이 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태평양보다는 대서양 가지고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112페이지 두 번째 그림. 자, 이 그림 정말 잘 나옵니다. 참고로 표층순환보다는 심층순환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심층순환은 거의 100% 나와. 표층순환은 앞번 교육과정에서는 중요했지만 지금의 교육과정에서는 표층순환보다는 심층순환이 더 중요해. 물론 이번 9월달 모의고사에는 배운 게 얼마 안 되니까 표층순환 당연히 나오겠지. 어쨌거나 심층순환 반드시 나온다. 자, 한번 볼게. 표층 잡게. 심층순환은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림의 단면을 보게 되면 표층유라고 있지? 이건 표층순환을 말하는 거고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자 중층순환, 심층순환, 저층순환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볼게. 중층수는 바로 이걸 말합니다. 중층유, 중층수. 남극의 자 남반구의 고緯도에서 가라앉아서 내려오는 애들이야.
자, 남반구가 시작이야. 중심저야.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 자, 중층수는 남이 60도에서 남이 60도, 남반구 위도 60도에서 차가워져 가지고 표층 따라서 고위도로 왔는데, 자, 고위도로 오니까 추워져서 차가워져서 냉각돼서 가라앉는 애들을 말합니다. 깊이는 약 1000m를 따라서 수평적으로 움직입니다. 침강한 다음에 바다의 평균 깊이가 3800이었죠? 거의 4000이었지? 그 중에 한 1000 정도의 깊이에 이 중층수 흐름을 가진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심층수, 심층순환. 심층수, 심층유라고 부르는 게 맞겠지. 심층유, 심층수, 심층유. 자, 얘는 북반구입니다. 바로 그린란드 주변에서 침강하는 애들이야. 자, 이게 바로 심층유, 심층수. 자, 이거는 자, 그린란드 주변 해역에서 냉각돼서 침강된다고 했습니다. 그린란드 주변. 자, 중층수도 그렇고 심층수도 그렇고 냉각. 자, 그린란드 주변 해역의 이름이 레브라도 해역과 노르웨이 해역이었죠. 레브라도와 노르웨이 해역. 자, 이 해역에서 가라앉아 가지고 현재 한 1500에서 4000 이 사이 깊이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참고로 레브라도는 그린란드라는 자, 대륙 아래쪽에 있었고, 그리고 노르웨이 해역은 그린란드의 오른쪽 해역 여기를 말합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북반구 고위도에서 가라앉는다 그 말이지. 물론 대서양. 자, 그래서 레브라도와 노르웨이 이런 명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게 바로 심층수. 자, 그리고 그래서 원래 이쪽은 아주 염분이 높아. 지중해보다 약간 위쪽인데 아주 염분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냉각이 되더라도 쉽게 밀도 커져가지고 침강할 수 있는 애들이야. 자, 심층순환의 마지막 저층수. 중심저입니다. 자, 저자가 바닥 저자. 바닥을 따라서 움직인다 그 말이지. 자, 아주 밀도 크기 때문에, 가장 밀도 크기 때문에 가라앉아가지고 바닥까지 가라앉은 다음에 바닥 따라서 움직인 걸 저층수라고 한다. 저층수. 자, 이들은 남극 주변 외달해에서 결빙이 일어나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참고로 결빙이라고 그랬다. 결빙 언단 말이죠. 근데 바닷물이 얼 때 바닷물에는 염류가 많이 들어있지만 바닷물은 잘 얼지 얼었을 때 같이 있는 염류는 같이 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닷물 덩어리가 얼 때 가지고 있던 염류를 소금을 뱉어버리겠지? 그러면 남아있는 물이 그 소금을 받게 될 거니까 오히려 염분은 증가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빙이 일어나는 곳 주변은 염분이 높아지면서 아주 밀도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가라앉는다 그 말이에요. 참고로 오늘 여러분들 점심 여러분 급식을 안 먹었구나. 어쨌거나 자, 결빙 일어나게 되면 염분이 높아진다. 그래서 밀도 커지면서 침강이 발생한다 그 말이지. 자, 4000m 이상입니다. 한 점은 거의 바닥을 따라 붙어서 움직이는 거지. 바닥 저자야. 그래서 이쪽은 외델해다. 이 명칭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명칭들이 가끔 나오거든. 자, 대서양의 수계 분석, 수계 분포. 자, 이거 뭐냐면 TS도 수온, 염분도에 표현한 거야. 자, 여러분들 수온과 염분. 자, 이게 수온, 염분도지? 참고로 염분이 가로축, 세로축이 수온. 좀 전에 말했던 대서양의 심층순환. 자, 중심저였습니다. 중이 가장 위에, 그 다음 심, 그 다음 저. 그럼 당연히 중심저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거지? 봐봐. 자, 남극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가 있는데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 커지는 거지? 등 밀도를 보게 되면 가장 밀도 큰 건 저층수가 되는 거지. 이 자료에도. 됐죠? 가장 밀도 작은 건 중층수가 되는 거지. 중층수는 1.027. 그리고 심층수는 1.0275와 028 사이인데 남극 저층수는 028에 걸쳐 있죠? 가장 밀도 크다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가, 이 그림이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이름 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참고로 아까 북대서양, 자, 심층수 같은 경우에 가장 염분이 높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가장 오른쪽에. 근데 남극 저층수는 심층수보다는 염분은 낮지만
수온이 아주 낮은 거지. 수온이 아주 낮기 때문에 밀도가 가장 큰 거죠. 됐지? 자, 무조건 자, 밀도 높아지기 위해서는 수온이 낮아지고 염분이 커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가장 염분이 큰 거는 심층수, 가장 밀도가 큰 것은 저층수. 이유는 수온이 가장 낮기 때문에. 됐지? 자, 넘어갈게. 자, 112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림. 자,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 자, 역할. 자, 역할은 에너지 수송입니다. 참고로 이거 심층순환뿐만 아니라 표층순환도 역시 에너지 수송이었죠. 난류를 따라서 오면 열을 가지고 따뜻한 물이 고위도로 이동돼 가는 거지. 그 말은 열을 가지고 이동한다 그 말이 되겠지. 자, 근데 이 심층순환도 실제로 에너지 수송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뭐냐면 이런 거야. 자, 내가 1000만 원의 빚이 있어. 1000만 원의 빚이. 그리고 현금 2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 현금 2천만 원, 빚이 1000만 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 내 순수한 내 자산은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내 빚을 기웅이한테 줘버렸어. 그럼 나의 마이너스 요소인 마이너스 1000만 원인 빚을 기웅이한테 줘버리면 난 현금 2천만 원 남겠지? 자산은 결과적으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그 말이지. 됐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위도에 있는 차가운 물이 가라앉은 다음에 저위도로 가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 자, 내가 열을 직접 받는 그것도 있겠지만 열을 직접 받지 않고 내가 나의 차가운 물을 저위도한테 줘버리는 거지. 이거 역시 내 재산을 올리는 내 열을 올리는 하나의 역할이 된다 그 말이지. 되겠나? 자, 빚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표층순환 통해서 따뜻한 물을 직접 받고 저위도로부터 고위도가 따뜻한 물을 직접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가운 물을 오히려 저위도에게 주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다 열수송이다. 됐죠? 실제로는 심층순환에 의한 차가운 물을 주는 게 이게 더 효과가 크다란 말이 있어. 여러분들 방학 전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투모로우에 이 내용이 나오잖아. 심층순환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극지방에 있는 차가운 물을 못 주니까 극지방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빙하가 넓어지면서 뉴욕까지 현재 빙하들이 막 덮게 되는 거였지. 그 내용이야. 이 내용입니다. 자, 넘어갈게. 자, 만약에 이렇게 에너지 순환 현재 보면 에너지 수송의 역할을 하는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현재 고위도가 차가운 물을 줌으로써 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만약 이 심층순환이 약화되면 고위도가 저위도한테 차가운 물 주는 게 약화되면 자기의 차가운 물을 못 주기 때문에 오히려 온도가 내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순환이 약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층순환이 약화된단 말은 침강이 약화되는 거니까. 침강이라는 것은 표층수가 고위도로 와서 가라앉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가라앉는 게 줄어드니까 현재 공급되는 것도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 수송에 차질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기후변화가 생긴다. 어떤 변화가 생겼죠? 자, 빙하기가 오는 것처럼 투마로우의 그 영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후변화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온난화, 자, 심층순환이 약화되게 되면, 자, 온난화는 가속되면서, 이제 해빙, 자, 실제로 이 심층순환이 약화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온난화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투마로우 영화에 나왔어. 한참 지구가 온난화되게 되면 나중에 빙하기가 온다. 이런 말이었잖아. 지구의 온난화와 빙하기는 서로 상반된 내용 같지만, 그 주인공 남자 연구 그 박사가 인도에서 막 이런 설명을 했었잖아.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했었지?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지구가 온난화되게 되면 빙하들이 많이 녹는. 자, 온난화 해빙, 염분 낮아지면서 밀도가 낮아지면서 침강이 약화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좀 쓰겠습니다. 지구가 온난화되면 빙하들이 막 녹으면서 빙하는 염분이 거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염류가. 녹게 되면 자, 맹물을 주변물에 막 넣어주는 거니까 주변 물들은 염분이 낮아지겠지? 그러면 가벼워지겠죠. 침강이 약화된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자, 표층, 자, 심층. 자, 표층에서 심층. 자, 표층에서 심층에서는 자, 침강이 일어나면서, 표층에 있는 물들이 침강이 일어나면서, 참고로 산소 같은 경우에 표층이 가장 풍부했죠? 풍부하기 때문에, 자, 이 산소가 풍부한 물 자체가 침강하게 될 거니까, 현재 결과적으로 깊은 곳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지. 과거에 우리가 이거 수온 분포하면서, 자, 우리 수온에 따른 분포를 보게 되면 제일 위가 혼합층, 그 다음 수온 약층, 그 다음 심해층. 이 심해층은 산소가 다시 풍부해지는데, 이 산소는 바로 고위도의 표층수가 침강에서 공급된 것,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자, 그리고 심층순환. 자, 심층은 표층에 이 심층순환이 일어나게 되면 바닥의 영양염류, 무기염류가 풍부하다 그랬어. 결과적으로 심층에서 표층으로 간단 말은 자, 떠오르게 되는 거니까, 상승하게 되는 거니까 표층 부분에 영양염류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무기염류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참고로 이 영양염류는 바로 광합성의 재료 되겠죠? 자, 해수의 순환. 자, 말 그대로 해수의 순환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심층 순환과 표층 순환은 하나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바닷물에 끊임없는 순환을 일으키는 과정이 된다. 그 말이지. 자, 전수심에 걸쳐서 일어나는 순환이었습니다.